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탄 거대한 크루즈 여객선이 엄청난 폭풍우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데 노를 젓고 배를 통제해야 할 선원들이 갑자기 파업을 선언한다면 어떨까요? 당장 배가 침몰할 위기인데 선원들은 배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들의 식량 배급량을 2배로 늘려주고 안전을 무조건 보장하라며 조타시를 점거해버린 겁니다.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갑판 아래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떨고 있는 평범한 승객들, 즉 우리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 위에서 정확히 이런 위태로운 사태가 매달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의 만성적인 파업 사태, 그 명과 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뉴스피드를 장식하는 헤드라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국내 굴지의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핵심 기간 산업 대기업들의 생산 라인이 멈췄다. 파업으로 인한 매출 차질 규모가 수천억 원에서 조원 단위에 달한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옵니다. 이걸 보고 단순히 나랑 무슨 상관이야,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돈 많이 받는데 또 더 달라고 떼쓰나 보내 하고 채널을 돌리셨다면 대단한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절대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그 거대한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마트에서 집어드는 물건의 가격이 뛰어오르고 여러분이 주문한 새 차의 출고 기간이 1년씩 밀려버리며 더 나아가 여러분 자녀의 미래 일자리와 직결된 대한민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서서히 꺼져가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데이터는 더욱 뼈 아픕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유보금은 쌓여간다지만 잦은 쟁의 행위와 멈춰버린 조업 때문에 매년 허공으로 증발하는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파업이 장기화되어 조업이 단 며칠만 끊겨도 수백억 원의 재고 비용이 발생하고 글로벌 납기를 맞추지 못해 발생하는 페널티까지 물어야 합니다. 무서운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기업의 생산 라인이 멈추면 바로 그 아래 매달려 있는 1차, 2차, 3차, 수만 개의 중소협력업체들은 그날로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자본력이 부족한 협력업체들에게 대기업 공장의 올스톱은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니라 곧바로 줄도산을 의미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팩트를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경제 구조를 아주 쉬운 비유로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거대한 초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이라고 생각해보죠. 이 식당의 최고급 셰프들, 즉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들은 이미 동네 일반 식당 요리사들보다 몇 배나 많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장이 한창 바쁜 저녁, 피크 시간대에 손님들이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주방 식구들이 가스불을 끄고 주방 문을 걸어 잠깁니다. 월급을 10% 더 올려주고 우리 자식들도 크면 이 주방에 무조건 취직시켜주지 않으면 음식 안 만듭니다. 밖에서 재료를 대주던 채소 가게 사장님, 고기 납품하던 정육점 사장님, 즉 하청업체들은 식자재가 썩어가는 걸 보며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밖에서 배를 고르며 기다리던 손님, 바로 우리 소비자들은 결국 폭등한 음식값을 지불해야만 간신히 식은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셰프들의 칼자루 쥔 이기심 앞에서는 식당 주인의 이윤도, 하청 납품업체의 생존도, 손님의 지갑 사정도 모두 안중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걸까요? 과거 1970년대와 80년대 허리띠를 졸라매고 철야를 밥 먹듯 하던 시절의 파업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의 당열투쟁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생존권 그 자체였습니다. 국민들도 그들의 절박함에 눈물을 흘리며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나들고 각종 최고급 복지 혜택을 누리는 대기업, 핵심 노조의 파업을 국민들이 진정으로 지지해 줄 수 있을까요? 실적이 역대급으로 좋으면 성과급의 액수가 적다면서 파업의 반가쇠를 당기고 반대로 회사가 글로벌 경쟁에 밀려 적자를 면치 못할 타이밍에는 고용을 100% 보장하고 기본급을 올리라며 붉은 띠를 두릅니다. 회사와 국민 경제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는 철저한 기득권 사수. 이 현상을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귀족 노조입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브레이크 없이 폭주할 수 있는 진짜 트리거,
그 기저에는 구조적으로 보호받는 철옹성 같은 독점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수 대기업 사업장은 특정 거대 노조가 독점적인 교섭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굳게 막혀 있고, 파업이 길어지면 회사는 손발이 묶인 채 백기투항을 할 수밖에 없는 낡은 구조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과 경쟁하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기업 경영진은 뼈를 깎는 혁신에만 매달려도 모자랄 판입니다만, 한국의 최고 경영진들은 매년 여름 투쟁 시즌만 되면 경영 전략 회의가 아니라 노조 원성 달래기에 그룹 최고의 에이스 인재들을 투입하며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조의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는 회사라는 생태계 전체의 면역력을 하락시킵니다. 회사가 미래 기술에 투자하고 R&D에 스노우볼을 굴려야 할 막대한 자본과 시간들이 단기적인 파업 리스크를 틀어막기 위한 뒷바라지 비용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당장은 노조원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채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깎아먹고 회사라는 생존 터전 자체를 병들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결국 한계에 부딪힌 기업은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파생 효과부터가 오늘 이야기에 감춰진 진짜 백미이자 위기의 본질입니다. 기업은 피를 먹고 자라는 자본주의 체제의 최전선에서 오직 생존과 이윤 창출이라는 DNA를 가지고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계속되는 노사 갈등으로 매년 생산성이 하락하고 공장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불확실한 리스크 폭탄을 끌어안고 가야 한다면 이들은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선택은 아주 간단하고 차갑습니다. 바로 정든 안방을 버리고 짐을 싸서 떠나는 겁니다. 이른바 오프쇼어링, 즉 생산기지를 과감하게 해외로 이전해버리는 치명적인 나비 효과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미국은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퍼주며 한국 기업들을 유혹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은 법인세 면제와 함께 무엇보다 유연하고 충성스러운, 그리고 인건비까지 저렴한 노동력을 약속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년 머리통을 쥐어뜯게 만드는 강성 노조와 작별하고 쾌적한 비즈니스 환경을 찾아가는 합리적인 탈출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관점에서는 이건 재앙 그 자체입니다. 대규모 생산을 담당하던 공장 하나가 바다를 건너가는 순간 이 땅에 남았어야 할 수만 개의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동맥의 피가 해외로 빠져나간 결과는 어떨까요? 거대한 공장 굴뚝 의존도가 높았던 자동차나 조선, 중공업 중심의 지방 도시들은 협력사들이 연쇄 도산하며 하루아침에 유령 도시로 전락하게 됩니다. 동네 상권이 죽고 집값이 반토막 나며 청년들이 일할 곳을 찾지 못해 도시를 버리고 떠납니다. 겉으로는 소속 회사로부터 파일을 더 뜯어내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파업의 승리가 국가 전체 단위로 보면 결국 우리의 내수 시장을 고사시키고 국부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거대한 자해극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살벌한 경제 체질의 대전환 장세 속에서 투자자이자 시대를 읽어내야 할 평범한 우리는 과연 어떤 생존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감정적인 분노나 막연하게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섣부른 희망회로는 처절하게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기업의 펀더멘털을 분석할 때 반드시 노조 리스크 관리 능력과 생산 기지의 다각화를 핵심 지표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냉정한 자산 시장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국내 일자리를 버리고서라도 북미나 해외로 글로벌 생산 기지를 이전하여 불확실성을 쳐낸 기업이 결국 이익률을 방어하며 주식 시장에서 높은 프리미엄을 인정받게 될 겁니다. 또한 인간의 육체 노동과 파업 리스크를 궁극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 완전 자동화 산업에 수조 원을 베팅하는 이 패러다임의 변화, 이것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내고 불려줄 강력한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공장이 떠나간 자리를 걱정해야 할 시민이지만 동시에 자본의 흐름을 읽고 그 방향에 돈을 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년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수만 명의 붉은 물결과 멈춰버린 컨베이어 벨트를 보며 생각하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기 위한 이 파업의 대가를 과연 누가 짊어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마블링된 최고급 소고기를 구워 먹으며 외치는 투쟁의 메아리 뒤로 소리 없이 눈물 짓는 하청업체와 닫혀버린 취업 문턱에서 절망하는 우리 청년들의 뒷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 훗날 대기업들이 리스크를 피해 로봇으로 공장을 채우고 진짜 생산 기지는 몽땅 해외로 넘겨버린 뒤 잡초만 무성해진 텅 빈 공터에 홀로 남게 될 때 도대체 누구를 향해 생존권을 외치며 그 깃발을 흔들 수 있을까요? 노동자의 진짜 권리, 그리고 우리 모두의 경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노사관계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이 차가운 질문을 꼭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뼈아픈 분석이 여러분의 통찰력에 새로운 스위치를 켜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이 묵직한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냉철하지만 여러분의 자산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아끼는 경제 분석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